8번 3차함수가 있어요. 절대값을 씌웠습니다. 절대값 씌우면 어떻게 되는 거죠? x축 아래가 꺾어 올라가게 되겠네. 그러면 당연히 미분 가능이 깨지겠지. 그러지? 꺾어 올렸을 때 미분 가능하다는 소리는 꺾어 올리기 전에도 꺾인 거나 관계가 없이 변화율이 똑같았다 이 말이에요. 됐습니까? 됐습니까? 그럼 얼마였단 소리야? 얼마였어? 변화율이? 아니 꺾어 올라가기 전하고 꺾인 후하고 원래는 꺾이면 어떻게 된다 했어요? 변화율이 부호가 반대가 된다 했지. 근데 부호가 반대가 되는데 가능이 됐다는 말은 무슨 말이야? 0이었단 소리야 원래. 그럼 원래 0이었단 소리는 그래프 어떻게 하면 0이 되느냐 하는 것은 그래프가 여기하고 접해 있는 겁니다. 뭐 한가요? 접해 있는 거야. 접해 있는 거 뭐야? 접해 있다와 우리가 그 전에 배웠던 접해 있다는 이게 접해 있던 거였어요. 뭘 관계성이 있냐면 볼록성과도 연관성이 있었습니다. 이제 접해 있다는 것이 새로운 게 더 있다 이런 말이네. 새로운 접함은 이제 이런 겁니다.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3차 함수 쓰기 스타일 요것도 이제 접해 있는 겁니다. 됐습니까? 그럼 우리는 접한다는 개념이 이제 두 가지로 늘었네요. 한 가지, 두 가지로 늘었습니다. 자, 이렇게 접할 때는 개수가 짝수에 있습니다. 몇 개? 짝수에 두 개만 있는 게 아니고 이제 짝수에 이렇게 됐다는 홀수개인데 3개 이상. 한 개는 이렇게 되고요. 그래서 이렇게 될 때는 이게 몇 개라고 접점이 2개, 4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거 3개, 5개 이렇게 가는 거야. 우리한테는 차수적인 부분이 좀 한계가 있을 거니까. 근데 안 나온다는 아니야. 안 나온다가 아니야. 알았어? 뭐 하나 있었던 것 같긴 한데. 그래서 일단은 우리는 현재 미분 가능이 3차식이 많이 나올 거야. 3차식이. 그래서 그래프가 이렇게 가로질렀는데 미분이 되는 것은 이러한 삼중근의 상황이 된다 이 말이 되겠어요. 그러면 삼중근은 직선하고도 삼중근이 나올 수가 있겠네. 그러지? 그럼 그래프가 어떻게 됐을 거냐면 이렇게 가다가 올라오다가 만났을 때 자연스럽게 이렇게 넘어가야 된다 이 말이 되겠죠. 다시 말해서 이 점에서 변화율이 얼마였다? 직선의 기울기였다 이렇게 된 게 되지. 얘를 F라고 하고 얘를 G라고 놓고 F-G로 식을 적으면 그래프가 이렇게 나오겠네요. 맞습니까? 됐어요? 그래서 이 내용 문제가 한 3-4문제 있을 거야. 됐죠? 그러면 이 절대값 꺾어 올라갔을 때 절대값에 대한 미분 가능에 대한 내용은 다 삼중근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삼중근이니까 식으로는 fx f-g가 제곱창 계수 있을 거고 어떤 알파에서 세제곱 됐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다음 11번 그 말이네. 그 말이야. 그러면 얘하고 얘가 어째? 삼중근이 됐다 이 말이겠죠. 됐습니까? 그럼 어떤 위치에서 생각을 해보냐면 그래프가 이렇게 된 거죠. 이렇게 됐다가 이렇게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럼 이런 점 어떤 점? 변곡점이 되겠네요. 변곡점에서 변화율이 얼마다? m이다 요 말이 이게 됐어요. 이해됩니까 지금? 그래프가 이렇게 자연스럽게 넘어가야 돼. 어떻게 오다가 갑자기 넘어갔단 말이야. 직선에서 오다가 이 점에서 뭐다? 삼중근이 됐다 이 말이 되겠습니다. 알겠어요? 자, 변곡점은 어떻게 되죠? 변곡점 어떻게 되지? 변곡점 어떻게 구하지? 3차 함수 변곡점? 홍멍 이계도 함수 구해서 되죠. 못 구하면 이계도 함수 못 구하면
변곡점의 뜻이 어떤 거냐면 원래 변곡점의 뜻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곡선이 변한 겁니다. 곡선이 변했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아래로 볼록과 위로 볼록이 아래로 볼록에서 위로 볼록 바뀐 거야. 위로 볼록에서 아래로 볼록으로 바뀐 거야. 알겠나요? 위로 볼록의 특징은 어떤 특징입니까? 변화율이 감소하고 있는 거야. 위로 볼록 뭐라고요? 변화율이 어쩌고 있어? 감소하고 있어요. 아래로 볼록은 뭐야? 변화율이 증가하고 있어. 변곡점의 뜻이 그래서 일단 우리는 두 가지로 기억하기는 좋아요. 첫 번째는 뭐 곡선이 변했다는 뜻인데 얘를 뭘로 변해? 변화율로 얘기하면 변화율의 증감이 달라졌다. 변화율의 변곡점이 뭐라고요? 변화율을 이렇게 적을게요. Y'를 적을게요. Y'의 증감이 달라지는 부분이 변곡점입니다. 얘가 Y는 F'X야. 프라임의 증감이 달라지는 이 부분이 변곡점이야. 알겠습니까? X축이라고 하면 그래프가 오르락 내리락 달라지고 오르락 내리락 오르락 올라가고요 내려가고요 올라갔어요. 됐습니까? 근데 이 위치에서 어쩐다? 그래프가 위로 볼록에서 아래로 볼록으로 바뀌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변곡점 질문이 나와 안 나와? 안 나오고 미적에서만 나올 거라는 거지. 미적에서는 그래서 프라임을 보면서 변곡점을 찾는 문제가 나오게 돼 있어요. 뭔 말인지 알겠습니까? 우리는 이 위치가 변곡점인지 아니까 얘를 3차 함수를 미분했습니다. F'X 일반형으로 미분할 거야. 3ax 제곱 플러스 2bx 플러스 c 한 번 더 미분하면 나오는데 요놈의 뭐가 위치야? 축의 위치가 기다 이 말이지. 축의 위치는 얼마입니까? 얼마야? 마이너스 3a분의 b가 되나요? 마이너스 3a분의 b. 공부를 좀 더 한 친구들은 이제 두 번 미분하면 되겠지만 우리가 2차 함수, 3차 함수의 변곡점에 대한 얘기를 꼭 건들려면 마이너스 3분의 b도 외워두는 게 좋겠지. 외우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마이너스 2분의 b, 마이너스 3분의 b. 알겠어요? 이 위치가 변곡점의 위치다. 변곡점이 그만큼 중요하니까 알아둬야 된다 이 말이 되겠죠. 물론 식 증명하는 건 어렵지 않아요. 미분 2번 해도 되고요. 에? 알겠죠? 다음 14번 색칠한 부분의 넓이가 최대가 돼야 돼. 색칠한 부분이 고1 문제인데 이 넓이가 최대되려면 어떻게 되는 거야? 사다리꼴에서 삼각형 뺐을 때 삼각형이 뭐가 돼야 돼? 최소가 돼야 되겠지. 여기가 최소가 되는 위치는 어디입니까? 여기겠지. 누가 질문했어 이거? 장민준? 네가 한 거 아니지? 정신 차려. 이거 고1 문제야. 고1 문제. 변화율만 구하면 되겠지. 문제는 더 쉽게 구하지. 예전에는 요거를 뭐 어떻게 구했어? 원 나왔을 때 뭐 거리를 구했잖아. 지금 뭐 접점 기울기를 구하겠지. 백호야 알았냐? 네. 15번 함수값의 차 프라임. 함수값이 차하고 프라임이 연결시켜 안 시켜 원래? 안 시켜. 그러지? 얘는 뭔 뜻이야? 얘를 2를 이쪽으로 넘겨서 폼을 정확하게 만들어내라 이거지. 2분의 F1 마이너스 F 마이너스 1은 F 프라임 C 뭡니까 이거? 뭐야 평균 변화라고 지금 순간 변화에 대한 얘기를 하는 중이잖아. 그 사이에서 존재하는 걸 원하는 것은 얘는 평균값 정리네요.
평균값 정리 평균값 정리가 되겠지. 평균값 정리는 어떤 말이 있어야 돼? 미분 가능이란 말이 있어야 돼요. 미분 가능이란 말이 있으면 당연히 존재를 하는 거고, 미분 가능이 없으면 존재를 나지만 존재해 안 해. 미분 가능이란 말이 없으면. 그렇지. 우리가 최대 최소 정리도 마찬가지야. 우리가 기본적으로 연속이 되는 것은 말할 필요가 없어. 하지만 연속이 아닌 것은 해봐야 돼. 얘도 연속인 것, 미분 가능인 것은 할 필요가 없어. 알았어요? 미분 가능인 거 할 필요 없어. 근데 미분 불가능한 것은 생각을 해봐야 돼. 그럼 우리는 그래프를 그릴 줄 알면 그게 훨씬 더 잘 보일 것이다 이 말이고, 그래프가 안 구해지면 식으로 설명하려면 생각보다 까다로울 수도 있다 이 말이야. 그러면은 마이너스 1부터 1까지만 그리면 되니까 첫 번째 그래프 x제곱분의 1. 나 이거 그려본 적이 없는데요. 이렇게 되겠지. 쉽게 생각하면 그냥 t분의 1이라 생각하면 돼요. t분의 1 그래프가 이렇게 되고, t는 음수가 없어요. 양수밖에 없어요.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마이너스 1부터 1까지는 마이너스 1부터 1까지는 여기까지죠. 이렇게 되는 거죠. 됐어요? 지금 우리가 원하는 것은 순간 변화율이 지금 미분 불가능이잖아요. 불연속이니까 미분 불가능한 것은 사실이고, 그러면 얘가 평균 변화율이 0이니까 프라임이 0인 값이 존재하는지 아는지를 확인하면 된다고. 불연속이 문제가 아니라 미분 불가능이 문제가 아니라. 없네요. 순간 변화율이 0이 되는 거 없어요. 두 번째 그래프는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는 거지.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그럼 이렇게 가는 거네. 얘도 0인 걸 원하고 있습니다. 없네요. 이 그래프는 어떤 그래프야? 자, 이 그래프로 많이 연습을 해야 돼요. 앞으로 많이 나올 거야. 어떻게 그릴 거야? x가 0보다 큰 것과 작은 거에 구분을 해야겠죠. 그러지? 그래프가 지금 원래 그래프는 이렇게 생겼어요. 0보다 큰 데는 문제가 되지 않아. 0보다 작은데 그래프가 이렇게 되겠지. 하지만 원래 변화율이 여기 0이었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원하고 있어. 이걸 원하고 있어. 그럼 당연히 이쪽도 미분 가능, 이쪽도 미분 가능. 이게 얘는 나오겠다. 문제가 되는 문제는 없었어요, 사실. 하지만은 정확히 엄밀히 그래프를 그려가지고 확인 작업을 해야 된다, 이런 맛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일부적으로 프라임 값이 존재하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다. 엄마 이해됩니까? 22번. 이 범위에서 얘가 3참수가 이 범위에서 극대값 1범위 극소값을 가지는 얘기래라. 요거는 뭐야? 기본 문제네. 극대 극소의 위치에 대한 얘기고, 극대 극소의 위치는 미분 가능 함수 그래프에서는 뭘로 생각할 거야? 미분해가지고, 미분하면 몇 차식? 2차식일 거고, 2차식이 얘를 미분하면 어떻게 되고? 2차식일 거고, 2차식 극대 극소의 위치가 극대는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극소는 1보다 커. 이런 상황이네. 그러면 요 x절편 프라임 값이 부호가 변화하는 게 극대 극소고, 양수에서 음수로 변한 게 극대고, 음수에서 양수로 변한 게 극소가 되겠다 이거지. 그러면 이 점과 이 점의 위치가 마이너스 1은 여기고요, 플러스 1은 여기 된다 이거지. 그러지? 그러면 우리는 원하는 것은 f 프라임 마이너스 1은 양수가 되면 되고, f1은 음수가 되면 되겠네요. 맞습니까? 됐어요? 주의사항이 있네요. 등호는 얘가 등호가 없다는 것은 얘가 마이너스 1이 되면 안 되겠죠. 그렇지? 얘도 등호 빠지겠네. 문제 될 게 없네요. 24번. 자, 프라임 그래프야. 프라임 그래프는 나는 어떻게 본다고? 프라임 그래프는 어떻게 봐? 홍몽, 프라임 그래프 어떻게 본다고? 프라임 그래프 어떻게 본다 했어? 양수 음수만 본다고. 뭘 본다고? 양수 음수만 본다고.
양수 음수를 보기 위해서 뭘 찾는 거야? 0을 찾는 거라고 해. 됐습니까? 이상한 데가 있어. 빵꾸 났네. 빵꾸 났다는 건 현재 미분 그래프는 거야. 불연속 이 개념이 아니야. 그래프가 불연속 이런 개념이 아니라고 지금. 프라임 값이 없다. 미분 불가능하다 이 말이죠. 이때 뭐 떴다? 미분 불가능했다 이 말이에요. 알겠어요? 그러면 이렇게 올라가는 부분은 음수에서 양수로 가니까 극소의 위치를 말하고 있고, 이 점은 양수에서 음수로 가니까 극대, 이 점은 극소에서 극대. 아까 얘기했나요? 프라임이 증가하다가 감소하는 이런 부분이 변곡점, 이런 점이 변곡점, 이런 점이 변곡점, 이런 점은 프라임이 감소하다고 증가했잖아요. 감소하다 증가했잖아. 그러지? 그럼 변곡점이 될 수가 있다. 왜 그러냐면 여기에 함수값이 정의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당연히 그래서 F를 뭔 말인지 찾았어야 돼. 죄송합니다. 찾았어야 됩니다. fx는 연속함수라는 말을 찾았어야 돼. 그러면 그래프를 그려볼게요. 정확하게는 못 그리겠지만 대략에 한번 그려볼게요. 자, 어쩐다고요? 감소입니다. 감소, 증가 부분이 많으니까 감소 위쪽에다가 버릴게요. 증가 부분이 많으니까 아래다 그릴게요. 증가가 많아 더. 그럼 그래프 위쪽으로 계속 올라가겠지? 증가니까. 그래서 아래쪽에서 출발할게요. 감소, 증가 하다가 그래프의 모양이 이때 바뀌었어. 아래로 볼록에서 위로 볼록으로 바뀌었어. 이때까지. 변화율이 계속 어쩌고 있어? 줄어들고 있어. 증가는 증가인데. 자, 여기서부터 증가는 증가인데 점점 줄어들고 있어. 변화율이 줄어들고 있어. 증가는 증가인데. 그러지? 다시 여기서 변화율이 값도 이제 늘어나기 시작했죠. 그래서 그래프가 다시 여기서 아래로 볼로 여기까지. 자, 실제 우리 문제는 여기 이놈을 뭐라 하지는 않을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그래프는 엄밀히 따지면 이게 틀렸어. 왜냐면 뭐 실제 값으로는 요것이 뭐 1 정도 된다고 보면 그래프가 1만큼 이렇게 올라가다가 다시 그래프가 어떻게 되는 거야? 변화율이 커지고 있죠. 그래프가 안 보이는데 증가하고 있다. 변화율이 줄어들고 있다. 커지고 있다. 오케이. 이게 맞는데 이 위치에 대한 판단이 좀 서질 않습니다. 엄밀히 따지면 서질 않아요. 다시 말해서 이 변화율이 얼마야? 이렇게 되면서 1이 됐다고. 다시 1부터 시작했다 이 말이야. 마치 미분 가능처럼 보이네요. 마치 여기까지 왔고요. 다시 변화율이 이제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줄어드니까 그래프가 증가하면서 여기까지 온 거야. 그리고 나서 이제 감소를 할 거야. 감소 여기까지 그냥 감소. 그 다음에 얘는 아래로 올라오면서 감소. 그 다음에 이렇게 증가를 합니다. 좀 더 선생님 세밀하게 그린 거야. 실전에서는 너희들이 뭐 이 정도까지 그리지 않아도 되고, 미분 가능에 대한 확신이 확실하면 그래프는 뭐 이 정도로 그려도 관계는 없습니다. 감소, 증가, 감소, 증가. 됐습니까? 미분 가능이고 실제 그래프는 이렇게 그리지는 않겠지만 대략 뭐 이 정도로 그려도 관계는 없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어요. 그래프 개형만 대충 판단하려고 하는 거니까. 이렇게 그려놓고 이제 출발하면 극대값은 현재 하나 극소가 두 개네요.
극대가 하나밖에 안 보입니다. 1에서 증가하고 있다. 1이 어딥니까? 1. 1에서 증가란 말 어떻게 알아? 연속이잖아. 연속. 변화율이 양수니까 더 커지고 있고 더 커짐의 경계에 있는 거라고 지금 증가하고 있다는 말은 참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까? 됐어요? 프라임하고 증가는 일단 별개의 단어입니다. 미분 가능 함수에서는 프라임이 양수인데 미분 불가능에 대해서는 다른 얘기야. 연속 함수에 대해서 얘기를 그냥 현재는 연속 함수에 대해서 증가를 얘기하고 있는 중입니다. F1보다 F2가 크냐? F1은 어디 있냐? F1은 여기 있고 F2는 여가 있으니까 당연히 이 F2가 더 크겠네요. 자, 그래서 프라임 F 그래프 그리면 FX 그래프를 그리고 대충이라도 그려놓고 문제를 풀라 이런 소리야. 여기에 보이지 않는 선은 뭐가 안 보여? X축이 현재 안 보입니다. X축은 다른 얘기를 해줘야 돼. X축이 나오는 거야. X축의 위치는 모른다 이 말이야. 문제에서는 주어질 거야. 어디라고 해? 그래서 교점의 개수를 질문하려면 X축의 위치를 알려줘야 교점의 개수가 나오겠지.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다음 몇 번 했어? 24번? 24번이 없었는데 내가 했냐? 24번도 틀린 애들 있었을 것 같은데. 8번 조금 전에 했던 거네. 3차 함수 3차 함수 증명을 해봐야 되는데 A여가 지금 AC가 뭐하는 점이야? 접점입니다. C는 서로 같은 점이고요. 자, C는 접점이고요. A는 접점이고요. C는 변화율이 같은 점이야. 알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어떤 라인이 나온다고요? 이 라인 왜 홍몽 왜 물음표 날려? 이 문제 아니라고? 아니 말고 요 라인 하나 안 보이네. 뭐가 안 보여? 변곡점이 안 보이잖아요. 자, 문제는 여기서는 자, 아까는 이렇게 그래프가 이렇게 X축이 평행한 선을 그렸잖아요. 이렇게 지금 이렇게 틀어졌습니다. 됐어요? 틀어지다 보면 이 점하고 이 점하고 이 점은 약간씩 틀어져서 이 위치와 이 위치는 같은 위치, 다른 위치? 같은 위치. 자, 같은 위치란 단어는 3차 함수는 변곡점을 기준으로 좌우가 대칭이지. 이제 같은 위치란 뜻은 변곡점을 기준으로 같은 거리에 있다. 이 정도로 의미를 판단하면 되겠어요. 어딜 기준으로? 변곡점을 기준으로. 그러면 변곡점이 달라졌냐 달라지지 않았냐만 판단하면 되겠네요. 변곡점 위치가 달라질 수도 있잖아. 다른 식을 쓰다 보면 원래 3차 함수는 fx는 이거고 직선하고 연립을 시켰겠지. 3차와 직선하고 연립을 시켰겠단 말이야. 그러지? 얘를 g라고 놓으면 fx-g를 가지고 얘가 몇 차가 돼? 3차가 되겠죠. 변곡점을 구하는데 이 g는 몇 차야? 1차죠. 1차는 변곡점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1차는 변곡점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 그러니까 변곡점은 똑같을 건데 그럼 미치지 않았다는 것은 2차는 변곡점에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2차는 함부로 풀면 안 된다는 소리가 되겠지. 2차는 이렇게 함부로 풀면 안 된다 이 말이야. 일단 알겠죠? 변곡점이 변하지 않았다는 것은 얘가 어떻게 됐다? 등분이 됐다 이 말에서 BC 요간격 CA 이 간격 답은 2가 되겠어요. 뭐 이 정도 넘어갈게요. 식으로도 뭐 증명할 수는 있습니다. 28번 나름이를 위해서는 증명을 해줘야 되는데 나름이는 항상 이렇게 풀고 넘어갈 거니까. 2차 동시에 접하는 접선은 두 개 있습니다. 두 접선이 Y축과 만나는 점을 A, B라고 할 때 두 접선의 교점을 P라고 하는데 세 점 구하라는 소리네. 뭘 구하라고? 두 접선의 교점 구하고 고점 구하고 구하라 이거네. 요거는 사실은
여기에 굳이 안 나오고 어디 나올 수 있냐면 고1에 또 나올 수 있는 문제야. 얘하고 얘가 그래프가 같은 그래프잖아요. 이게 다른 그래프면 이쪽에서 나올 수밖에 없어요. 미분 쪽에 나올 수밖에. 다른 그래프이면. 알았어요? 근데 얘는 어떤 그래프? 같은 그래프죠. 그래프 같단 말은 무슨 말이야? 두 개가 대칭성이나 뭐 이동, 평행 이동 이런 특징을 갖고 있다 이 말이에요. 얘는 그래프가 아래로 볼록이고 얘는 그래프가 위로 볼록이지. 그럼 당연히 뭘 갖고 있어? 대칭성, 점 대칭성을 갖고 있겠네요. 그럼 우리는 뭐 생각해? 얘가 0,0, 얘는 얼마야? 2, 마이너스 6인가요? 맞습니까? 그럼 대칭성을 가지니까 당연히 여기에 나오는 1, 마이너스 3이 핵심이 되는 점이겠네요. 그러지? 그럼 이 점을 지나면서 접선을 두 개를 긋게 되면 우리는 문제가 마무리가 되겠네요. 그러면 이 점이 P네요. 이 점이 P. 그러지? 그러면 쉬운 걸로 해보면 1, 마이너스 3이고 이차함수 1, 마이너스 3. 이제 둘 다 그릴 필요가 없겠죠. 하나만 그리면 되겠죠. 1, 마이너스 3. 접선 이렇게 그리다 보면 뭐가 틀렸나? 1, 마이너스 2, 맞죠? 얘를 연장을 하다 보면 얘를 연장을 하다 보면 2, 마이너스 6에 이렇게 있다 이거야. 이렇게 접했다 이 말이 되겠네요. 그럼 이해됩니까? 이렇게 이거는 이제 우리는 그러면 이제 이 점에서 요거 두 개만 하면 되는 거잖아요. 됐습니까? 기억이 나는가 모르겠네. 얘가 1, 마이너스 3이면 이 점 위치가 얼마였죠? 있었나요? 몰라? 어떻게 풀었지? 요렇게 연결하고 요렇게 연결하면 그림은 좀 비율이 안 맞지만 이 길이하고 이 길이가 같다는 것은 기억나죠? 그러지? 그 다음에 요고리하고 요고리가 같다는 것도 기억나나요? 요고리하고 요고리 같은 기억나? 안 나? 그거 안 나면 이제 이 문제를 못 푸는데. 요고리하고 요고리 같고 요렇게 볼게요. 요렇게 볼게. 자 얘를 F라고 보고 얘를 G라고 봅시다. 어떤 놈을 할래? 왼쪽 오른쪽 왼쪽으로 할게요. 요놈을 G라고 볼게요. 잘 봐. 지금 설명 한번 하려고 하는 거야. 홍몽 F하고 G 이쪽을 보는 거야. 그럼 이 그래프가 지금 F-G라는 그래프는 이렇게 나오겠죠. 자, 이놈을 P라고 보면 이 위치가 P가 되겠죠. 맞나요? 이 부분 하고 있는 중이야. FG가 있으면 그래프를 F-C 그리면 이렇게 나오겠지. 여기까지 되나요? 됐어? 그러면 우리는 요놈은 그래프는 어떤 그래프와 연관성이 있어? X제곱의 그래프와 연관성이 있겠죠. 맞나요? X제곱 평행이 이동한 거라고. 그러면 이 위치 이 거리가 K이면 이 거리는 뭐가 돼? K제곱이 됩니까? 맞아요. 이 거리. 그러면 이 거리는 어떤 거리야?
이 점하고 이 점의 x좌표의 거리가 되겠죠. 이 거리는 어떤 거리야? 이 거리가 되나요? 이 거리가 지금 이 거리가 되겠지. 여기다 얼마? 1을 넣으면 여가 0.1이고요. 이 거리가 얼마가 돼? 4가 되네요. 이 길이가 4. 그럼 이 길이가 얼마가 된다? 2가 되네요. 응? 됐어요? 몇 대 몇이야? 그러면 k 대 k제곱인 이유는 여가 x제곱이니까 엄밀히 따지면. 하지만 우리가 x제곱 제일 많은 거니까 이 정도는 기억을 해도 되겠네. 이 거리하고 이 거리하고 이 거리가 k 대 k제곱이 되는 거라고요. 이 거리를 알면 이 거리를 구할 수 있다는 게 선생님 고1 할 때 안 했냐? 했던 것 같아. 홍몽! 전 애들은 없었고 너도 없었고 멍 때리지 말고 그때까지 썼던 놈들은 그래도 기억 뒤졌어. 자, 우리는 그러면 이렇게 못 풀면 어떻게 풀어야 돼? 그냥 이 점 지난 직선에서 뭐 하면 돼? 연립에서 판별식으로 푸는 더 빠릅니다. 미분해도 됩니다. 미분해도 돼. 그래서 우리의 답은 지금 P가 얼마고 두 칸이니까 A, P, 뭘 구하라 했어? Y절편 구하라 했으니까 접선의 방정식 구하라는 소리야. 그러지? 그럼 P의 좌표는 얼마야? 마이너스 1,1이에요. Q의 이쪽 좌표는 요점의 좌표는 지금 3,9가 되겠고요. 우리가 현재 원하는 것은 Y절편이니까 직선의 방정식 구해가지고 절편 접점 구하면 AB가 나올 거고 이 점의 넓이를 원하고 있네요. 이쪽 위치를 구하러 가야 돼. 아시겠죠? 이 정도 하고 넘어갈게요. 좀 기억을 해 두십시오. 고1 때 충분히 나올 수 있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알겠죠? 다음은 32번. 2차 함수 그래프가 직선 y는 k가 ab에서 만나는데 ab가 2야. 이 길이가 2야. 이 길이는 이 길이가 1이야. 이 길이는 1이야. 조금 전에 했던 거잖아. 뭐 때 뭐야? k 대 k제곱. k가 있으니까 p 대 p제곱이었잖아. 현재 수가 1이니까 여가 1이고 여가 1이라는 걸 알려주려고 했던 거네. 이 길이가 1이고 이 길이도 이 길이야. A에서 접선 A에서 접선 끝났네. 한 칸이니까 요거 기울기 한 칸이니까 기울기는 이 그림이 여가 안 있어도 여기 있어도 관계없다고. 똑같은 위치잖아. 한 칸의 위치 2x 2네요. 2 이 점이니까 마이너스 2. 알아먹었어? 홍몽 알아먹었어? 이런 껌 같은 질문은 안 해도 되잖아 우리가. 그러지? 33번 이 그림하고 이 그림 그래프가 똑같은 그래프죠. 그러면 뭐야? 평행 이동에 대한 내용에 대한 얘기를 하자는 거죠. 몇 칸 이동했어? 위로 4칸 이동했죠. 위로 4칸 이동했어. 그리고 여기에 중요한 점들은 당연히 있겠네. 이 점 변곡점 중요하겠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몇 칸? 4칸. 그러면 요 점에서 기울기하고 요 점에서 기울기가 같은 위치가 있겠지. 이 점하고 이 점은 같은 점 이해됩니까? 그럼 요 점하고 요 점은 같은 점이겠지. 이해돼요? 이 점하고 이 점도 원래 같은 점, 이 점하고 이 점도 원래 같은 점. 점, 네 개가 다 똑같은 점이죠. 됐죠? 그리고 얘가 원점에서 대칭이니까 요 기울기는 원점을 지나는 직선이고. 됐습니까? 그러면 요 점에 요 점하고 요 점을 구할 필요 없이 우리는 요 점하고 요 점만 구해도 되겠네요. 그럼 이해됩니까? 그래프를 똑같은 그래프를 가지고 했다 이 말이야. 접선의 기울기 여기
지금 이해되시죠? 똑같은 위치라고. 이 접선의 기울기하고 이 접선의 기울기가 같은 위치가 있겠죠. 그 두 위치는 어떤 위치야? 같은 위치. 같은 위치. 두 접점을 연결한 선이 변곡점을 지나면 같은 위치. 알겠어요? 그러면 요거랑 당연히 이 위치랑 같은 위치가 되겠지. 요게 4칸. 됐어요? 요것도 4칸. 요 점하고 요 점은 당연히 점대칭이 당연히 되겠죠. 같은 위치니까 원래. 그래프가 원래 기본적으로 점대칭이었으니까요. 이 정도 생각할 수 있겠지. 알겠나요? 그렇다고 하면 우리는 이 점하고 이 점을 굳이 할 필요가 없이 이 점하고 이 점만 해도 되겠죠. 맞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이런 정도로 마무리 지을 수가 있겠네요. 이 점을 멀어놓고 t, t 세제곱 플러스 2라고 놓으면 기울기가 뭐가 됩니까? 접선의 방정식 나오고 외부의 점에서 접선의 방정식 구할 때는 평균 변화율과 순간 변화율이 같다는 식이 좀 더 편합니다. 뭐가 나왔을 때? 외부의 점에서 접선의 방정식 구할 때 뭘 이용하자고? 평균 변화율과 순간 변화율이 같다는 걸 이용하자고. 평균 변화율 t 세제곱 플러스 2랑 순간 변화율 3t의 제곱하고 같다 이거지. 넘기면 t는 1 나왔네요. 다음 33번 5번 y는 x제곱하고 얘는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 최단 거리는 누구냐 이거 접선.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거 얼마야? 2x가 1인 거야? 1인 거야? 이거네 이거 1인 거야? 2x가 1인 거 x는 2분의 1이야. 뭐 그냥 하면 되겠네. 다음 36번 자 뭐가 있습니까? 접선이 일단 보이고요. 수직이 보이고요. 접선이 보이고 수직이 보였다는 것은 뭐 접선의 기울기에 대한 얘기를 기울기의 곱에 대한 얘기를 좀 하자는 소리고. 내가 뭘 잘못 눌렀어? 여기네. 그 다음에 내용을 읽어봤더니 y는 x라는 선이 있네요. AB는 y는 x와 서로 수직이네. 됐습니까? AB는 여기서 접선과 서로 수직, 요놈과 수직이다 이 말이네요. B는 누구야? B는 y축위에 있는 점이야. 많이 알려줬네. 기울기 많이 알려줬고, 얘는 기울기가 1이고 얘는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고 요 점은 지금 y절편이고 많이 알려준 거야 지금. 기울기가 45도이고. 알겠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접선과의 관계에서 어떤 관계가 있는지가 접점, 접선, 교점, 아까 얘기했죠. B가 있었죠. 아까 이거 있었잖아. 접점, 교점. 이 그래프를 틀었잖아. 틀었어. 그래프를 틀었다고. 틀면 요 점의 위치는 달라져 안 달라져? 이렇게 틀면 달라져 안 달라져? 접점이 달라져 안 달라져? 달라져. 변곡점 달라져 안 달라져? 3차 변곡점 직선화가 틀어지면 달라져 안 달라져? 안 달라져. 변곡점은 달라지잖아요. 엄밀히 따지면 지금 요거랑 이 위치 지금 요거하고 요거만 보고 있는 중에 3개. 알겠어요? 그럼 여기에 있는 접점, 그 다음에 이 점, 그 다음에 뭐가 없어? 지금 변곡점 달라져서 안 달라져서? 안 달라지고 요 접점은 지금 위치가 달라졌다고. 원래 여기에서
풀다 보면 변곡점은 안 달라지는데 이 접점은 달라지다 보니까 요점 위치가 달라졌다 이 말이죠. 그래서 지금 요점의 위치는 정해졌다고 룰이. B가 오케이? 그러면 여기가 등분 3등분이 됐다 이 말이에요. 여기가 2대 1이 된다 이 말이겠죠. 됐습니까? 됐어요? 여기까지 이해됩니까? 오케이. 그냥 그러면 설명했으니까 이거는 근데 두 개 직선이야. 두 개 접선이야. 그럼 두 개 접선이면 그 룰이 똑같은 룰이 형성이 되겠네. 맞죠? 그러면 현재 우리가 아는 사실이 A, B의 제곱을 구하라 했어. 아무것도 안 나왔나요? 아무것도 안 나왔어. 아무것도 안 나왔어. 그러면 자, 이 점은 얼마야? 0. 여긴 얼마? 0. 이 점은 얼마일까요? 뭐라 넣으면 좋을까? 뭐라 넣으면 좋아? 여기랑 변곡점, 요점하고 변곡점하고 요점과의 관계는 몇 대 몇? 1대 2가 된다고 했죠. 그림 좀 좁아서 지금 아까 큰 걸로 내가 설명한 거야. 1대 2가 된다고 했어. 이 점, 변곡점, 이 점은 1대 2야. 1대 2. X좌표 B입니다. Y좌표 B도 마찬가지겠지만. 그러면 얘를 뭐라 넣어? 1대 2니까 이 점을 뭐라고? 3A라고 놓으면 되겠네. 얘가 0이니까. 얘가 3A, 3A, Y는 X 위에 있으니까. 얘가 3A, 3A. 그럼 요 점은 0, 6A. 요거는 직각삼각 요거 때문에 하는 거야. 뭔 말 이해됩니까 지금? 됐어요? 그러면 식을 어떤 식을 쓸 거냐? 여기가 누구야 지금? 3A, 3A. 그럼 이 점은 자, 여기랑 여가 지금 변곡점, 여가 1대 2, 여가 지금 거리가 얼마야? 그러면 아까 B가 2A냐 2? 그럼 여기가 얼마야? 4가 되겠지. 그럼 요즘에 좌표는 얼마야? 마이너스 3A면 떨어지나요? 마이너스 3A면 떨어지는 거네요. 맞습니까? 그 요직선은 Y는 X. Y는 X에 그럼 교점이 얼마고? 마이너스 3A랑 떨어지는 애들이네. 엄마 이해됩니까 지금? 이것을 알면 식이 딱 어디서부터 가냐면 한 50% 70%부터 출발하는 거야. fx는 마이너스 x랑 누구에서 만나? 3a에서 두 번 만나고 (3a에서) 두 번 만나고 어디서 만나? 마이너스 3a에서 한 번 만나. 맞죠? 지금 뭘 갖고 끈 거냐면 요거랑 이 점하고 이 점에서 만난다고 푸는 겁니다. 그런데 fx는 우리가 아는 사실이 이용하지 않은 게 뭐야? 절편 이용하지 않았지? 식이 이렇게 될 거고 절편은 누굽니까? 9, 27a 세제곱이죠. 여기 얼마였다고? 6a였다고요. 그러면 9a 제곱은 2. 원하는 건 누굽니까? ab의 길이 제곱. 여가 얼마였어? 아까 3a였나요? 요 길이는 얼마야 그럼? 요거에 3a의 루트 2배 제곱 18a 제곱. 18a 제곱은 그래서 4. 삼차함수의 그래프의 성질을 이용해서 문제를 푼 겁니다. 됐습니까? 단점은 공부가 좀 덜 됐다는 거지.
왜냐면 우리가 증명을 다 해봐야 되는데 그 과정이 지금 생략을 했습니다. 알겠어요? 이해됐습니까? 근데 이게 학교에서 어디까지 인정을 할지를 모른다 이거지. 어디까지는 인정하고 어디부터는 인정 안 할 거냐 이거네요. 알겠어요? 지금 생각은 여기까지는 인정을 할 것 같아. 좌표 놓는 것은 내 마음대로 놓을 수 있지. 그럼 나는 A를 3A로 놔도 괜찮아. 이건 괜찮아. 내 마음대로 넣었으니까. 우리는 알고 낳긴 하지만 어차피 A로 놓으면 얘가 2A로 놓을 거야. 이거는 괜찮아. 그래서 2A, Y절편이 2A인 식을 세워가지고 아니면 그래프랑 요놈을 뭐 2A라 놓고 요놈을 뭐 알파로 놓고 식을 세웠을 거 아니야. 요 식. 그지? 그리고 나서 이 점에서 접선의 기울기가 마이너스 1 이렇게 넘어갔을 거라고. 엄마 이해됩니까? 근데 알면 뭐 이렇게 해서 마무리 짓겠죠. 엄마 알겠어요? 선생님이 요 2대1의 B에 대한 인정을 하냐 안 하냐에 따라서 학교 내신에서는 차이가 발생한다. 선생님은 근데 지금은 인정을 하겠습니다. 나하고 할 때는 인정을 할게. 알았어? 나도 그리 풀이를 옛날에 이렇게 식으로 안 써놨어. 풀이는 이렇게 써놓으면 너희들이 뭔 말인지 모르니까. 여기까지 할게요.